가로 세로 2cm도 안 되는 엄지손톱만 한 이 검은 실리콘 조각을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멈을 뻔했던 순간을 기록한 블랙박스이자 전 세계 기술 패권의 지도를 다시 그린 증거입니다.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짜 전쟁터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3년 전 2023년의 차가운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본사 건물에는 마치 장례식장과도 같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회의실 모니터에 떠있는 붉은색 그래프는 마치 회사의 동맥이 끊어져 피가 콸콸 쏟아지는 듯한 공포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회사가 받아든 성적표는 단순히 나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1년 동안 기록한 적자만 무려 7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7조 7천억 원이라니 감이 잘 오지 않으실 겁니다. 매일 1억 원씩 쓴다고 가정해봅시다. 하루도 빠짐없이 명품을 사고 최고급 호텔에서 잠을 자며 1억 원을 탕진해도 이 돈을 다 쓰려면 무려 210년이 걸립니다. 조선시대 순조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1억 원씩 써야 사라지는 그 천문학적인 현금이 불과 1년 만에 공장 굴뚝으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당시 여의도 증권가와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SK하이닉스에 대해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보고서는 마치 부검 리포트처럼 냉정하고 잔인했습니다. 만년 2등 기업의 한계가 왔다거나 거대 자본을 앞세운 중국의 추격과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1등 기업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짓눌려 질식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공장 창고에는 팔리지 않은 반도체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악성 재고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회사의 자금줄을 꽉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겨울이 아니라 빙하기가 왔다고 말입니다. 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며 그 자리는 다른 주인이 차지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자 비용만 하루에 수십억 원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달 월급이 나올 수 있을까, 다음 달에는 구조조정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공포가 유령처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 아니 벼랑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을 빨리 감아 2026년 오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곳은 구글도 애플도 아닌 바로 SK하이닉스의 부스 앞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광경은 초현실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의 황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수많은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나 SK하이닉스 경영진과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는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이 없으면 우리 엔비디아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상의 인정이자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비공개 미팅룸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임원들이 SK하이닉스의 영업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마치 콘서트 티켓을 구하러 온 팬들처럼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3년 전 제발 물건 좀 사달라고 읍소하며 문전박대를 당하던 그들이 이제는 갑 중에 갑이 되어 전 세계 IT 생태계를 호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짧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니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모두가 망했다고 돌아섰던 그 폐허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전세를 뒤집는 기적의 무기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이 드라마틱한 역전극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거대한 악당, 즉 당시 시장을 지배하던 폭군의 존재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폭군은 특정 기업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해온 낡은 성공 방정식이자 그 방식을 무기로 휘두르며 후발주자들을 짓밟아온 거대한 카르텔 그 자체입니다. 이 반도체 제국에는 절대 깨지지 않는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규모의 경제라는 폭력적인 룰입니다. 이 세계의 지배자들은 아주 단순하고도 잔인한 방식으로 왕좌를 지켰습니다. 더 거대한 공장을 짓고 더 미세한 공정으로 칩을 잡게 만든 다음 압도적인 물량 공세로 시장을 홍수처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업계에서는 공급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1등 기업이 수도꼭지를 틀어 물건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반도체 가격은 수직으로 낙하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2등, 3등 기업들은 물건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에 갇히게 되고 결국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치킨 게임의 실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수십 년간 이 게임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생존자였습니다. 이 폭군들의 오만함은 기술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2010년대 초반 SK하이닉스가 HBM, 즉 고대역 폭메모리라는 낯선 기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시장의 지배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니, 반도체에 수천 개의 구멍을 뚫고 칩을 샌드위치처럼 쌓아 올린다고요? 공정도 복잡하고 수율도 안 나올 텐데 그렇게 비싼 메모리를 도대체 누가 씁니까? 그건 실험실에서나 하는 장난감 아닙니까? 그들의 눈에는 오직 대량 생산과 원가 절감이라는 두 가지 필터만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가 완전히 다른 문법을 요구할 것이라는 신호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니, 무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거대한 성공 신화에 취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객사들을 대할 때도 마치 점령군처럼 굴었습니다. 우리가 규격을 정해줄 테니 너희는 쓰기나 해라. 가격은 우리가 통보한다. 꼬우면 딴 데 가서 알아보든가. 물론 딴 데 가봤자 대안은 없다는 걸 그들도 알고 고객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자들의 거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SK하이닉스가 새로운 기술, 특히 TSV라고 불리는 칩적층 기술에 막대한 연구비를 쏟아붓는 것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공장을 하나 더 짓는 게 낫지 않겠냐며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핵심 장비 업체들에게 압력을 넣어 SK하이닉스가 최신 장비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공작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2등은 영원히 2등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 감히 1등의 영역을 넘보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폭군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성벽 안에서 파티를 즐기느라 성벽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었고 그 태풍은 기존의 튼튼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벽을 넘어설 수 있는 날개를 가진 자만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개는 폭군들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던 바로 그 비효율적인 기술들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폭군들의 비웃음 속에서 SK하이닉스는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냈을까요? 2023년 SK하이닉스의 내부 상황은 침몰 직전의 배와 같았습니다. 구명조끼도 부족하고 구조대는 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당시 경영진은 매일 아침 구조조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금이 말라붙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것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연구소였습니다. 연구원들은 실험에 필요한 웨이퍼, 즉 반도체의 원판을 구하기 위해 타부서에 가서 사정해야 했습니다. 제발 한 장만 빌려주세요. 이번 실험만 성공하면 갚겠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의 연구원이 자재 하나를 얻기 위해 구걸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클린룸, 즉 반도체 생산 라인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HBM을 개발한다는 것은 기존의 물리법칙에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인 초미세 회로를 다루면서 얇디얇은 칩을 8단, 12단으로 수직으로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이건 마치 강풍이 부는 곳에서 종이로 초정밀 구조물을 쌓는 것과 같은 불가능에 가까운 난이도였습니다. 아주 미세한 진동이나 열기만 있어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일쑤였으니까요. 초기 개발 과정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칩을 쌓으면 열을 견디지 못해 휘어져 버리는 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수억 원어치의 웨이퍼가 오븐 속의 쿠키처럼 휘어져서 전량 폐기되는 날이면 현장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방진복 속에서 탈진에 쓰러질 때까지 현미경을 들여다봤습니다. 방진복 안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화장실 갈 시간도 아까와 물조차 마시지 않았습니다. 클린룸 특성상 장시간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극한의 실험 환경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을 가장 괴롭힌 것은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립감이었습니다. 회사 밖에서는 망해가는 회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회사 안에서는 돈 먹는 하마라는 눈총을 받았습니다. 재무팀에서는 HBM 개발팀장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지금 적자가 얼마인 줄 아느냐. 당장 그 불확실한 프로젝트 중단하고 돈 되는 거나 찍어내라. 이런 압박 속에서 연구원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회사를 살리는 길인지 아니면 회사를 더 빨리 망하게 하는 짓인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극비보안 프로젝트였으니까요. 밤 12시에 퇴근에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아빠가 지금 회사를 말아먹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영원히 2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오기가 있었습니다. 두고 보자.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고 말겠다. 그 연구실 구석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들이 찾아낸 것은 단순한 기술적 해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성공시키겠다는 절박한 집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만 번의 실패 끝에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칩과 칩 사이를 채우는 방식에 대한 혁명적인 아이디어, 경쟁사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역발상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SK 하이닉스가 꺼내든 카드는 고대역 폭메모리와 MRMUF라는 공정 기술이었습니다. 이 난해한 기술 용어 뒤에는 기존 반도체 업계의 상식을 뒤집는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구조는 1층짜리 대형마트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출입구를 넓혀도 한꺼번에 수만 명의 손님이 몰리면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요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1층짜리 건물을 과감히 허물고 그 자리에 12층, 16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층과 층 사이를 건물 바닥을 수직으로 뚫어 만든 수천 대의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연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입니다. 데이터는 이제 수직으로 뚫린 수천 개의 고속도로를 타고 빛의 속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승부처는 칩을 쌓아 올리는 마감 방식에서 갈렸습니다. 샌드위치처럼 칩을 여러 겹 쌓다 보니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열과 압력이 문제였습니다. 경쟁사들은 칩 사이에 얇은 필름을 끼워 넣고 위에서 다리미로 누르듯 열을 가해 접착하는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칩이 얇아질수록 열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지거나 깨지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칩과 칩 사이의 좁은 공간에 액체 형태의 특수 보호제를 주입한 뒤 단단하게 굳히는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벽돌 틈새를 시멘트로 메우듯 칩 사이사이의 빈 공간을 액체로 완벽하게 채워 하나의 단단한 돌덩어리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방식은 경쟁사의 방식보다 열을 밖으로 배출하는 효율이 획기적으로 높았습니다. 인공지능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고열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메모리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쟁자들이 필름을 끼우고 누르는 구시대적인 방식만 고집해서 불량품을 쏟아낼 때 SK 하이닉스는 액체를 주입해 굳히는 혁신으로 수율과 성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공정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꾼 혁명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가 요구하는 극한의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파트너는 전 세계에 오직 SK 하이닉스 한 곳뿐이었습니다. 이 무기가 시장에 등장하자 거대한 힘의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과 함께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 빠른 메모리가 필수적이었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기존 제품으로는 어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타게 찾던 유일한 해답이 바로 SK 하이닉스의 고대역 폭메모리였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엔비디아의 태도였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90%를 장악한 절대 권력자 엔비디아조차 SK 하이닉스의 협력 없이는 차세대 칩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에게 최신형 메모리 물량의 대부분을 선점하겠다는 의사를 타전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매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역사상 처음으로 부품 공급사가 완제품 제조사의 목줄을 쥐게 된 권력의 역전이었습니다. 경쟁사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추격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랴부랴 내놓은 제품은 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성능 저하를 일으켰고 낮은 수율로 인해 공급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시가총액 100조 원을 가볍게 돌파했고 만년 2등이라는 꼬리표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반면 경쟁사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투자자들은 그들의 기술적 오판을 매섭게 질타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진전되어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고객을 선택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SK 하이닉스 본사를 찾아와 물량 확보를 위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SK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슈퍼을의 탄생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SK 하이닉스 내부에서는 특별한 성과급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적자의 늪에서 고통받던 직원들이 불과 1년 만에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공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패배감에 젖어있던 엔지니어들의 눈빛은 자부심으로 빛났고 이천과 청주의 생산 라인은 24시간 쉼없이 돌아가며
대한민국의 수출 전선을 최전방에서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기술,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했던 투자가 이제는 전 세계 인공지능 생태계를 떠받치는 가장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역전극은 단순히 한 기업의 재무제표가 개선되었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 인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문명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석유가 20세기를 지배했다면 21세기의 패권은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자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핵심 심장부인 초고성능 메모리 기술을 대한민국 기업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사적으로도 엄청난 함의를 갖습니다. SK하이닉스의 고대역 폭메모리는 이제 단순한 반도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21세기의 원유이자 전략 자산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모두 이 작은 칩 위에서 돌아갑니다. 만약 SK하이닉스의 생산 라인이 멈춘다면 전 세계 인공지능 시계는 그 즉시 멈춰서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서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쥐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승리에 취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반도체 패권을 향한 열강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제하며 기술 이전을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인재 사냥과 기술 탈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 역시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의 1등이 내일의 패배자가 될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전장입니다. SK하이닉스가 보여준 지난 3년의 궤적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얼굴이며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진정한 해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7조 원의 적자라는 벼랑 끝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던 그들의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반도체 신화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승리의 삼페이는 이미 말랐습니다. 화려했던 축제가 끝난 자리에는 전보다 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쏘아올린 기적같은 역전극은 분명 위대했지만 경쟁자들은 그 패배를 뼈아픈 교훈 삼아 더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막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훨씬 더 복잡해진 2막, 바로 2026년 HBM 4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전장은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의 HBM 전쟁이 누가 더 높이, 더 빨리 쌓느냐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부터 시작될 HBM4의 시대는 메모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는 싸움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창고를 얼마나 잘 짓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객들은 창고지기에게 계산 능력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준비 중인 차세대 무기 HBM4는 단순한 메모리가 아닙니다. 반도체의 가장 밑단, 즉 기초 공사 부분의 파운드리, 공정을 도입하여 연산 기능을 심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서관 사서에게 슈퍼컴퓨터 두뇌를 이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메모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정리해서 인공지능 프로세서로 보내주게 됩니다. 데이터 이동 거리는 줄어들고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이 빨라집니다. 메모리와 프로세서의 경계가 무너지는 반도체 역사 70년 만의 대혁명입니다. 이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SK하이닉스는 적과의 동침도 불사하는 거대한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반도체 생산의 절대 강자 TSMC와 메모리의 최강자 SK하이닉스가 손을 잡았다는 것은 경쟁자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이들은 하나의 팀처럼 움직입니다.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면 TSMC가 제조하고 SK하이닉스가 맞춤형 HBM을 붙여서 하나의 완벽한 패키지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 이른바 삼각편대가 완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철옹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잠자던 거인이 눈을 떴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지난 3년간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삼성은 지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는 막강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와 파운드리, 그리고 패키징까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턴키, 즉 일괄 공급입니다. 고객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SK하이닉스랑 TSMC 사이에서 조율하느라 골치 아프시죠? 우리한테 맡기면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한 번에 다 해서 납품해드립니다. 가격도 깎아드리고 납기도 줄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SK하이닉스의 삼각연합군과 삼성이라는 제국군 사이의 정면 충돌, 이것이 2026년 반도체 전쟁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쟁터의 날씨도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 칩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맞서 레거시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며 자원 무기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고래 싸움 한가운데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중국 공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미국의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변수 하나하나가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지뢰밭입니다. 특히 중국의 추격은 섬뜩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최첨단 장비 없이도 구형 장비를 개조해 HBM을 만들어내겠다며 인해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는 떨어질지 몰라도 압도적인 싼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저가 시장은 중국에게 내어주고 초고성능 시장에서만 살아남아야 하는 더욱 좁고 가파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의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여준 저력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일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위기 때마다 경영진이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달려가고, 엔지니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문화, 그것이 7조 원 적자를 1년 만에 흑자로 돌려 세운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HBM 이후를 향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통하는 신호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실리콘 포토닉스, 인간의 뇌신경을 모방한 뉴로모픽 반도체까지 SK하이닉스의 연구소는 잠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1등에 안주하는 순간 3년 전의 지옥이 다시 찾아올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멈추지 않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가장 가파른 오르막길을 가장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주가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은 계속해서 힘차게 뛸 것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SK하이닉스, 그리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또다시 시험대 위에 섰습니다. 지금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며 계속 앞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도전자의 등장에 자리를 내어줄 것인가. 확실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한 자만이 가장 찬란한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붉은 칩의 전쟁, 그 치열한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